김성식 여행가와 함께하는 바람결 따라간 세계 우주여행. 오늘은 저희가 시즌2의 8번째 순서이기도 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제작 편수로 14편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저희의 이 바다오 여행이 과연 몇 편까지 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요즘 굉장히 날씨가 불순합니다. 비가 계속 오고 이런 상황인데 오늘 비를 뚫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저도 좀 헷갈려가지고 지도를 좀 갖고 나왔는데, 네. 저기 보면은 이제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있고 또 키르기스탄이 있고, 저기 두 군데는 저희가 지난 시간 때 이제 여행했던 나라들이고요. 오늘은 이제 키르기스탄에서 대원 문지를 지나서 지금 우즈베키스탄으로 넘어오는 그런 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사실은 저희가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학창 시절에는 저런 나라들이 있는지를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물론 이제 지리에 관심이 많으셔서 러시아의 어떤 그런 연방 국가들로 알고 계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저희가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우리랑 많은 교류가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9년에 우즈베키스탄을 또 방문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또 일도 있고, 또 카자흐스탄은 또 유도라든지 레슬링 이런 운동에 강국이다 보니까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또는 올림픽에서 또 우리나라 선수들과 또 이렇게 서로 겨루기도 하고 그런 나라들인데, 키르기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넘어가는 국경은 뭐를 이용해서 넘어가나요?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제가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오시에서 이제 우즈베키 넘어갈 때는 거기도 버스편이 약간 중앙아시아는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택시나 이런 거 주로 합승 택시죠. 그거 이용해서 국경 통과하고, 오시에서 한 2-3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통과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큰 도시가 안디잔 또 페레가나로 이어지죠. 저는 이제 페레간다로 향했죠. 어차피 목표를 제가 이제 코칸드, 타슈켄드 이렇게 뒀으니까. 사마르칸드. 저 지도에서는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우즈베키스탄인데 맨 오른쪽이 바로 이제 거기가 안디잔이 오른쪽이 오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페레가나 있죠. 페레가나 오른쪽이 오시고요. 오시에서 페레가나 여기는 안 나왔는데 쭉 나와 있는 부분에서 거대한 몸통으로 이어지는 곳에 타슈켄트가 있는 거잖아요. 북쪽에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비옥한 초록색이 지금 대원 분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페레가나 분지입니다. 그게 옛날 대원국 있던 데죠. 근데 세 나라가 지금 찾아오고 있지만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많은 영토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페레가나로 와서요. 거기서 코칸드가 안 나왔는데 옛날 코칸드 한국 수도였던 데에서 제가 거기서 이제 타슈켄트로 방향을 잡았는데, 거기도 이제 합성 택시제도 이용했죠. 잡았는데 대원 분지를 벗어나서 거기도 다 이제 농경지인데 벗어나서 이제 대원 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게 천산의 진등선들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넘는 과정이 넘을 때 보니까 아주 밀밭인 볼인지 밀밭이겠죠. 밀밭이 누렇게 익어갖고 또 고개로 올라가니까 막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막 찬바람이 불고 게 아주 가을의 정치가 아주 멋있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아주 여기서 또 벌써 가을의 정치를 느끼는 해서 아주 좀 가슴이 좀 아주 그랬는데, 그러다 다시 넘으니까 또 이제 카자흐 대평원이 나오잖아요. 전형적인 여기 스텝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끝이 보이잖아요. 대평원이죠. 거기에 이제 누런 밀밭이 그냥 사방 끝없이 펼쳐지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풍경 보고 택시에서 창문 열고서 그냥 바람 쐬면 약간 달리면서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꼈던 아주 상쾌했던 아주 여로였습니다. 저 때가 2002년도잖아요. 6월 중순쯤 됐죠. 한참 월드컵 하고 있을 때 가신 건가요? 그렇죠. 저는 월드컵은 딱 닫고 그 소식은 제가 나중에 이제 히바나 모스크바에서 듣게 됩니다. 4강까지 올라갔다는 소식을. 그래서 저도 우리 그때 이제 전혀 모르셨겠네. 저기 여행하실 때는. 모르고 나중에 이제 히바 쪽 가니까 한국 거라니까, 코리아 그러니까 월드컵 풋볼 근데 히바에서 한 소녀가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타슈켄트로 바로 갔죠. 근데 타슈켄트만 해도 지하철도 있고요. 아주 신도시입니다. 아주 중앙아시아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타슈켄트는 우즈베키스탄의 이제 수도이기도 하고 또 중앙아시아 최대 공업도시이기도 하고. 최대 도시. 이제 1960년대에 대지진이 한번 나서 옛날에 있는 구시가지는 많이 파괴가 됐고 지금 이제 많이 공업화된 그런 도시 개조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타슈켄트는 잠깐 거쳐가신 것 같아요. 예, 아니 저기서는 당연히 또 워낙 옛날 당나라 때 석국이니까 유명한 석국이잖아요. 타슈켄트가 도리 뭐 국가라는 뜻인데 그래서 가서 저는 바로 그 뭐 거기 가서 전 바로 월드 바자로 일단 갔죠. 구시가지로. 그러니까 그 시장이 거기도 뭐 그냥 뭐 옛날 토산품서부터 뭐 재래용품, 현대 공산품 없는 게 없습니다. 그 시장이 뭐 그렇게 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거닐면서 옛 석국의 모습을 좀 많이 제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고선지가 750년에 여기를 갔다가 이제 뭐 약탈을 하는 바람에 결국 이제 이슬람하고 전쟁 때문에 당나라 중국의 세력이 완전히 파멸이 있어 대패하는 바람에 탈라스 전투에서 그러니까 고선지 장군이 이제 뭐 다 많은 사람들이 아시겠지만은 고구려 유민인 고사계의 아들이죠. 후예죠. 그다음에 이제 안서도구 그러니까 이제 당의 어떤 서역 관리하는 쪽에서 안서도구의 이제 도호부 그렇죠. 도호부에 이제 도호부로 있었죠. 부도호부장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승승장구를 하고 나중에 도호가 됩니다. 네네 도호가 되고 그러다가 그 이상까지 가죠. 그러다가 751년에 여기서 패배하는 바람에 이제 완전히 파미르 이서의 지방의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고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구시가 옛날 석국의 모습 번영했던 석국 강국 그래서 강국은 사마르칸트니까 그래서 그거 하다가 바로 저는 이제 사마르칸트에서 방향을 굉장히 유명한 전투잖아요. 탈라스강 탈라스 전투에서 이제 패배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 70여 개 나라 서역 국가들의 어떤 항복을 받아내서 정말 그 무패 그런 행진을 하다가 저 탈라스에서는 그 이슬람과 요즘에 말하는 이제 티베트고 그 당시에는 토번이죠. 토번에 연합군에 부딪혀가지고 뭐 한 11만 아니 7만 얼마를 보고요. 당나라는 아마 3만 정도로 제가 책에서 봤는데 근데 그때 또 당나라와 협력했던 카를루크족이 있죠. 투르크멘족 주로 이쪽 이식플로 쪽에 그 당시에는 카를루크족이 살았는데 걔들이 결국은 도와주기로 해서 결국 뭐 역습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아갖고 뭐 결국 뭐 그렇게 대패했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고선지 장군은 중국으로 송환이 돼서 뭐 755년인가 이제 결국은 참영을 당하더라고요. 저기 때문에 그 안사인한 때 알록산에 낙양에서 진군했는데 저기 불리할 것 같으니까 준비가 안 됐더라도 좀 뒤로 밀려났는데 아니 좀 후퇴를 전략적 후퇴를 했는데 황제가 보낸 뭐 몇십 명의 저기 그 군사들에 의해서 딱 순간적으로 체포가 되고서 바로 이게 또 얘도 딴 생각하고 있나 뭐 이런 저기 제명으로다가 바로 거기서 바로 이제 참수를 당하죠. 참명을 당하죠. 그런데 그 탈라스 전투가 유명한 이유가 그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 한국의 도자기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지금 일본의 어떤 도자기 문화를 갖다가 일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탈라스 전투에서 종이가 이슬람으로 전파가 되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세계태매 게임 같은 프로를 보다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에도 그 종이 만드는 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물레방아를 이용해 가지고 그 종이를 이제 당나무를 찧어서 그 이제 한지를 하려면 그 종이를 그 섬유질을 딱 분해시키잖아요. 물 흐르게 해서 그걸 이제 물레방아로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종이가 이 중국의 종이가 탈라스 전투에서 그 지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군인들이 많이 이제 붙잡혀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슬람으로 가서 결국에는 이제 저쪽 유럽까지 가게 되는 그런 아주 종이 전파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인류 문명사의 한 획을 근 거죠. 그런 나침반 이런 거 같이. 자 그래서 이제 타슈켄트는 잠깐 이제 거치신 거고 이제 바로 가신 도시가 사마르칸트로 옮겨가시는데 거리가 사마르칸트는 저기서 보면 거기서도 저게 그러니까 타슈켄트 제가 바로 조금 벗어나니까 바로 저기 지금 강이 보이죠? 카자흐스탄 좀 아래로 들어가는 그게 저기입니다. 시르다리아강입니다. 거기서 가고 이쪽 왼쪽으로 지금 어디요? 투르크메스탄하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아무다리아강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 시르다리아강은 피레가나 분지로 흐르는 건데 이건 이쪽은 아무다리아강 박테리아인데 그 사이를 옛날에 왜 워낙 비옥해 갖고 왜 비옥한 초지라고 그래갖고 뭐 소고디아나 지방에서 아주 뭐 양강 사이에서 보통 소고디아나 지방으로 그렇게 알려진 거죠. 저도 바로 이제 그때 버스가 있어요. 워낙 타슈켄트하고 부하라 방향이니까 중형 버스가 탔는데 좀 가니까 강이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만 물이 좀 많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옆에 앉은 우리 이슬람 우즈베키스탄 그 한 작년에 한 분이 저한테 저 강 보라면서 저게 시르다리아 강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넘으니까 저는 이제 소고디아나 지방 들어온 거죠. 근데 그런 지명들을 그때 다 외우고 가신 겁니까? 아니 갔다 와서 다시 사기 전에 대략 알죠. 시르다리아강, 아무다리아강이 소고디아나 지방 이건 뭐 워낙 중앙아시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고 대원이나 이런 거. 그래서 딱 넘어가니까 옛서부터 비옥하잖아요. 저희가 초지고 뭐 농경도 해야 되니까 하니까 이제 초원은 다 무슨 뭐 책 같은 걸 좀 들고 가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니고 사전에 저는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하시고 유목민족 제국사라든가 뭐 이쪽 중앙아시아나 또 아니면 이쪽
사전에 제가 책을 본 거죠. 보고 이제 그러니까 언어도 안 돼. 네. 뭐 다른 그 당시엔 저쪽에 뭐 영사관이나 이런 게 안 돼 있는 수교 안 돼 있는 나라들도 많고 여러 가지로 불안할 텐데.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은 이제 뭐 인터넷을 갖다가 네. 이 스마트폰 그 뭐라 하죠? 요금 그 외국에서도 무제한 쓸 수 있는 걸로 하면 사실 나가서도 그러니까. 심지어는 통역까지도 그걸로 하기도 하는데 저 땐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미리 사전에 책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가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행 정보는 사실 뭐 아주 간단한 것만 나와 있었고, 그거보다는 네. 제가 거기에 대한 공부를 역사, 하시고. 지리, 문화에 네.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뭐 예. 파미르 문화서부터 이쪽 온 걸 아무래도 제가 보게 되죠. 네. 평소에 가지고 있다 그런 지식으로 이제 머릿속에 담고 예. 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한 저기서 이제 사마르칸드 과정이 네. 아까 원래 초원이었지만 아주 비옥한 이제 다 어떻게 거기 이제 건조한 스택 기후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관계를 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다 밭이 형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6, 7시인가 한 거의 사마르칸 어딜쯤에 갔는데 네. 이제 사마르칸드 가까이 오니까 숲이 보이고 네. 근데 농경지가 아주 그 비옥한 농경지가 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한 1시간 가까이 40-50분 이제 그 마을 많이 이제 마을이 밀집돼 있잖아요. 들어가니까 이제 네. 우리가 말하는 사마르칸드 옛 구시가지가 나온 거죠. 사진 한번 보셨어요? 거기 거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네. 딱 보기에도 굉장히 잘 지어진 그런 모스크죠, 저거는, 그죠? 아, 저 메드레스라 그래서 이제 신학교라고 보통 우리가 신학교. 부르거든요. 메드레스. 네. 예. 모스크는 따로 옆에 이제 비비하는 곳 따로 있고. 저게 그러면 저 레기스탄 광장인가요? 저게? 그렇죠. 예. 레기스탄은 이제 스탄이란 말은 우리가 그동안 했지만 누구의 땅, 뭐 대지, 뭐 이런 광장. 넓은 땅이라는 뜻인 거고 광장도 이제 거기 스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렉이란 말은 모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래 광장이구나. 모래 광장. 모래 광장. 네, 레기스탄. 거기에 있는 마드라시. 메드레스, 마드라사. 예, 뭐 정확한 발음은 모르겠지만 이슬람 신학교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사진도 보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이것도 이제 같은 적인가요? 네, 아니 여기까지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 인상적이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사마르칸 딱 들어오니까 네. 근데 구시가 딱 내렸잖아요. 네. 내리니까 완전히 약간 이슬람풍 건물들이 단층짜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뭐 얼마나 저도 중앙아시아를 와보고 싶었어요. 사마르칸트를 강국을. 그러니까 네. 오니까 뭐 나도 모르게 그냥 마주하는 모든 것 반갑고 막 옛 고향에 온 것처럼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런 건물도 보니까. 그래서 아주 뭐 아주 그런 정말 벅찬 걸 느꼈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자고서 이제 아침에 이제 저기를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저기는 그러면 그러니까 저게 이제 모스크이거나 아니면은 왕족의 무슨 무덤이거나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학교이거나 신학원이거나 이런 건데 저거는 아까 메드레스 옆에 있는 걸 이제 하나를 따로 찍은 겁니다. 이제 아까 네, 빙 둘러싸고 있었죠. 네, 전체. 네, 네. 이것도 메드레스 그 건물이고요. 네, 다음 사진 보면 요거는 이건 제가 좀 좀 뭐 저도 할 말이 많은 그렇죠. 네. 예, 뭐. 이게 뭔가 싶을 텐데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그 디지털로 복원하기 전에 원래 그런 어떤 그 모습인데 저게 이제 있는 데가 아프라시아 그 박물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아프라시아 그러니까 옛날 그 강국의 옛 성이었던데요. 그러니까, 도성. 그러니까 몽고가 1221년 이제 사마르칸 함락하고서 폐허가 됐는데 거기에 지금 박물관도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발견된 저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제가 이제 아프라시아에 있는 옛 성을 제가 둘러봤죠. 지금도 성이 남아 있나요? 그 성토는 이렇게 삥 둘러게 남아 있죠. 그게 옛날 강국의 그 중심지였으니까. 치소가 그러니까 있고. 강국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마르칸드. 소그드. 네, 소모 십성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걸 강국, 뭐 석국, 뭐 미국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옛날에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불렀던 이름이죠. 애들은 이제 약간 뭐 하나의 통일된 체제가 아니라 여러 국가 체제로 도시국가 형태를 띄었으니까 그래서 그 저기를 가봤죠. 당연히 몽고에서 무참히. 그럼 저 성들이 지금 뭐 좀 폐허가 되기도 하면서도. 제가 봤을 때 완전히 폐허인데 그걸 그대로 복원 안 하고요. 안에는 다 건물점이 같은 거 다 흙으로 다 메어 있고요. 파묻혀 있고요. 근데 그 들어간 입구에 이제 박물관이 있어서 벽화를 그대로 옮겨. 그러니까 저기 아프라시아 언덕에 있는 도성에 있는 서쪽 벽, 그렇죠. 서벽에 있던 벽화라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이제 7세기에 그 소그드 왕국에 그 바르후만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바르후만 왕이 즉위할 때 즉위식에 왔던 외국 사절들의 모습을 쭉 이제 그려놓은 거라고 합니다. 사신들. 그래서 여기서만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저기 맨 끝에 있는 사람들 2명의 머리 위에 이렇게 삐쭉삐쭉 올라와 있는 저게 이제 소위 말하는 조우관이라고 하는 새깃털을 한 그런 관을 쓴 사람들. 그러니까 저 새깃털을 지난주에도 한번 언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게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니 카자흐족 애들은 중국 천선에서 그렇고요. 여자 그때 소녀들도 그렇고 나중에 또 제가 거기서 이동할 때도 이번에도 그 어디야 그
바리콘에서 이쪽 저기 우름치 올 때도요. 아이들이 저렇게 새 조우관을 하고 있는 모습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거기도 양쪽 그렇죠. 두 개를 이렇게 꽂나요? 네. 두 개도 하고 하나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기술 애들 꽂아요. 그래서 아 우리랑 카자흐랑 이게 그런 면에서 또 그 유목민들이 다 색이 꽂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난히 카자흐족하고 이렇게 그래 언어도 아. 구전에 보니까 어떤 네. 자료 보니까 우리랑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니까 어떤 그 근원을 가면은 카자흐하고 어떤 그 다른 투르크 민족의 언어보다 우리랑 가까운 게 많다. 그러니까 저 세기토를 왜 꽂을까를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다음 사진도 같은 사진이거든요. 저 여기서 여기 맨 보면은 오른쪽이죠? 맨 오른쪽. 그러니까 네, 잘안 보여요. 저 왼쪽 끝에는 그 아까 얘기했던 바루만 왕이 있고 그 바루만 왕을 포함해서 58명이 총 등장을 하는데 거기 맨 끝에 저 조우관을 쓴 사람도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가장 멀리서 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게. 그러니까 근처인 나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열이라고 보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맨 끝에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맨 끝에 있는 두 사람이 이제 그 조우관을 쓴 사람인데 저 조우관 자체가 이제 새가 몽골리안 쪽에 그 샤머니즘에 보면은 그 신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게 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나무로 솥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안테나 위에다 이렇게 오리도말 이렇게 그 얹어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그런 어떤 샤머니즘적 그런 걸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 조우관만 놓고 보면은 저게 과연 그 뭐 고구려다 이렇게 딱 특정하기는 쉽지 않은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도요 그 고구려만 저걸 쓴 게 아니라 백제나 신라에서도 저 조우관을 썼다고 하니까 헷갈리는데 그 다음 사진을 좀 한번 좀 봐주시면 요거는 이제 문화재청에서 그 제공한 그러니까 디지털로 복원한 사진이에요. 청색 바탕에 돼 있고 사람들이 2명 있고 칼을 차고 있어요. 네. 저 2명이. 근데 저 칼의 자루 부분에 동그란 고리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두대도라고 하는데 저 환두대도를 찬 어떤 국가는 고구려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고구려 사신이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7세기에 고구려 사신이 왜 그 고구려에서 저희가 한 거의 7-8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그런 정말 머나먼 땅이고 그 사이에 또 뭐 중국도 있고 여러 가지 나라들이 또 있는데 그때 뭐 이렇게 지금도 다니는 게 마음대로 못 다니지만 저 때도 그 길의 주인이 다 있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저 땅 막아놓고 여기 우리 땅이야 못 넘어가 하는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걸 뚫고 저 사람들이 저기까지 왜 갔을까에 대해서는 혹시 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아니 저는 제가 그걸 저도 뭐 이제 궁금해갖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 때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북방에는 저 돌고리 있었잖아요. 돌고리 강성했다는 초원 스텝은 다 갖고 그러니까 그 이쪽 돌고래에서 오른쪽 편은 바로 이제 중앙아시아죠. 강국들 뭐 석국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돌고래하고 당하고도 뭐 수시로 뭐 견제와 화친하고 막 그랬잖아요. 또 네. 뭐 화평도 하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고구려는 계속 저기 중국하고 약간 대치돼 있는 당하고 새가 무지 안 좋았죠. 그러니까 돌골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돌골하고 저기 우리 고구려하고도 좀 가까울수록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스텝을 통해서 저까지 가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겠다. 일단 돌골 쪽에 어떤 그 뭐죠? 그 이동하는 데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같은 수당 당연히 돌골하고는 친할 수밖에 없죠. 공동의 저기 중국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7세기 뭐 8세기 결국은 당나라 저기 어디요? 돌골이 한 8세기 중념에 망하잖아요. 결국은 네네네. 동돌골 서돌골 이렇게 해갖고 망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7세기에는 돌골이 강성할 때니까 저는 그때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사신을 저 스텝을 통해서 스텝 있는 국가들하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오히려 돌골하고도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 접촉과 교섭과 어떤 그 사주를 막내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그 국가 간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이웃도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제 중국하고 이제 가까워졌다가 또 일본하고도 뭐 손잡고 또 뭐 한중일 뭐가 생기고 이러는데 저 시대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신라 백제가 서로 손잡았다가 또 이제 신라가 백제를 또 이제 치기도 하고 이제 고구려는 어쨌든 간에 당나라하고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국경을 이제 수랑, 수랑도 수랑 시대 계속 안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를 한번 쳐보려고 정말 그 백만대군 쳐들어왔고 왔다가도 이제 다시 그게 이제 무산됐고 결국에는 이제 그 수당을 사이에 놓고 그 한반도의 어떤 그 굉장히 큰 나라였던 고구려, 북방의 대국인 고구려하고 서역에 있는 어떤 그 돌궐이 손잡고 뭔가 장을 좀
압박해보려는 어떤 그런 외교적 사절의 목적으로 간 게 아닌가. 중국에도 제일 두려워했던 게 사실은 고구려하고 당이 손을 잡을까 봐 제일 두려워했다는 게 그렇게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돌고래 손 잡을까? 당연하죠. 옛날 나중에도 그렇지만 왜 고구려 뭐 우리 고려하고 뭐 거란이 손 잡을 거 망적 송나라에서는 왜 후대 그런 것 같이 상당히 신경이 쓰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래서 저렇게 가능할 수 있다, 왕래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벽화를 지난해 2019년 4월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해서 저걸 직접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많이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 벽화를 갖다 이제 더 깊이 연구를 한다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많이 연구를 했을 텐데 예전에서부터 뭐. 예. 저 안에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맨 끝에 고구려가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그래요. 가장 멀리서 온 나라인가?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동성? 뭐 동쪽 끝에 있다고 그래서? 예,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무슨 소구두국에서 외교 서열인지. 그러니까 저 가보다 보면 다 인도 아리안계 민족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그 페르시아 기토 민족으로 다 보이죠. 생김새 덩치 이런 걸 봐서요. 체격 같은 걸 봐서. 그래서 우리 몽골 저쪽은 우리 좀 작아 보이네요. 저쪽은 강국 애들은 소구딘이라고 그래갖고 결국 인도 아리안 계통, 페르시아 계통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림을 보면 원근법 무시하고, 그러니까 고구려 벽화 보면은 그 귀족이나 왕들은 크게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하인들을 작게 그리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은 그 그림에서의 어떤 크기의 관점이 지금 우리랑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고, 저 조우관 있잖아요. 저거 보면은 옛날 그 고구려 그 벽화를 보면은 말 타고도 저거 쓰고 이렇게 활 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저게 이제 그냥 머리에 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끈을 매가지고 우리 옛날 유치원 모자 쓰듯이 이렇게 턱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모자라고 합니다. 네.